이 가격 경쟁력에서의 핵심 요소는 배터리 가격이고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곳 또는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 곳 이런 곳이 대부분 다 중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소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배터리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쪽 하는 사람들은 수소 확산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전기차가 또 대세가 된다고 하지만 그 에너지 수급 문제에서 그 전력을 과연 다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있죠. 아이오닉 5가 한 대가 한 달 동안 운행될 때 사용하는 전력량이 서울시 한 가구가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게 이제 아이오닉 5를 운행하는 사람을 한국전력연구원이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1,900km를 타요. 평균. 1,900km를 가려고 전력을 충전해가지고 가려면 한 300kW 정도가 필요해요. 이 300kW가 보통 4인 가구 한 집이 한 달 동안 쓰는 전력량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가 늘어난다? 한 가구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네요. 한 달에. 8천만 인구가 생기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이 전력 공급이 다 가능하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남는 건데 이제 한전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왜 가능하냐? 분산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ESS도 쓰고 해가지고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한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긴다. 그래서 전력 공급망을 좀 더 확대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점점 한번 충전해가지고 멀리 가려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고 내연기관보다. 경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에너지 비용이 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마트도 전기차 타고 가요. 대중교통 이용해도 아니야 굳이 뭐 전기로 싼데 뭐 타고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 사업자들은 이거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이야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안 되지만 2,750만 대 중에 뭐 한 200만 대, 300만 대가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거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동시에 이제 늘 공격받는 게 그럼 그렇게 필요한 전기는 뭘로 만드는데? 당진에서 석탄 떼가지고 수도권이 사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전기 자동차를 제조하는 단계에서 탄소 배출 많이 합니다. 배터리 만들 때 많이 해요. 제조 그다음에 운행 단계가 있고 운행이 끝나면 이제 리사이클링 과정이 있잖아요. 내연기관차도 똑같잖아요. 제조, 운행, 리사이클링. 전기 자동차도 제조, 운행, 리사이클링. 근데 다른 거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일단 운행 단계에서 비교를 해보니 전기 자동차가 더 친환경이더라. 탄소 배출량이 운행 단계에서만큼은 적더라. 그러니 제조 단계와 그 이후의 단계는 이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된다. 그러니 전기차 늘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차가 막 100% 내연기관을 대체하거나 막 이런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물론 뭐 그렇게 목표로 가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0% 전기차가 된다라는 게 그 시점이 언제냐. 대단히 중요하죠. 2035년에 유럽연합이 내연기관 판매 금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가능하냐? 그래요. 네. 그렇구나. 이미 뭐 폴란드나 이태리가 난 반댈세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탄소 중립 연료라고 이퓨얼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이퓨얼이 뭐 내연기관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는 건 자동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똑같아. 에너지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동력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력 전환하고 자동차가 바뀌는 건 혼동하면 안 돼요. 자동차가 바뀌는 거는 없어. 똑같아 그냥 자동차야. 동력이 바뀌는 거지. 다만 이 동력이 바뀔 때 산업이 한번 휘청돼요. 큰 변화를 겪죠. 우리가 예전에 증기기관을 가지고 가솔린 자동차를 바뀔 때 이때도 동력이 한번 바뀐 거죠. 증기라고 하는 동력. 석탄 화력에서 석유화학 쪽으로. 근데 엄밀히 보면 그때도 석탄이나 석유나 화석연료를 쓴 건 동일하지만 화석연료 내에서 무언가 열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기원. 이거는 조금 달랐죠. 같은 화석연료지만 하나는 고체연료, 하나는 액체연료. 근데 그 당시는 그것도 동력 전환이라고 했어요. 그것만 해도 큰 거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전기연료로 완전 바뀌는 거죠. 성질 자체가. 그
넥소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현대기아차, 네. 수소 네. 그런 거는 좀 미래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네. 요즘 저기 수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요. 정권 바뀌니까. 근데 전 정권에 수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밝고 그럼 정권 바뀌었다고 수소가 지금은 전망이 안 좋은가? 정권이 무슨 상관이에요. 네. 네? 다만 수소는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기후변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를 바꾸라 그래. 그래서 무슨 에너지 쓸까요? 그랬더니 전기 에너지 써. 그래, 좋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으로 전기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를 어떻게 쓸까요?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이 있고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없고 네. 그다음에 파도가 안 치면 전기를 못 만들고 네. 태양에 구름이 가리면 전기를 못 만들고 그때는 뭐 다 설한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전기를 어디다가 담아놓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ESS에 담아놓습니다. 네. 지금은. 네. 근데 ESS도 배터리 한 연장선이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에 담아놓은 전기는 저장성이 떨어져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저장이 어려워.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쌀독의 쌀처럼 갖고 있자는 게 수소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밥이고 네. 쌀이 수소다. 그러면 밥이 필요하면 쌀로 네. 밥을 해주면 돼. 네. 그 밥을 해주는 건 연료전지. 네. 네. 이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중동의 화석연료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뜩이나 쓰지 말자고 하니까 네. 의존도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에너지를 독립하는 거죠. 그 수소는 모든 나라가 자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수소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에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네. 네. 그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확산이 되지. 네. 근데 우리는 제조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자동차에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 안 돼요. 영국은 연료에 줍니다. 네. 그러면은 수소 에너지 쪽이 발전이 되면 전기차에게도 혜택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수소 전기차도 수소 전기차잖아요. 네. 배터리 씁니다. 네, 그 안에 조그맣게 배터리 있어요. 네. 만들어서 그 전기가 바로 모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를 가요. 네, 근데 다만 이 배터리가 기존의 배터리 전기차처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서 만들어내니까. 네. 그러니까 용량은 작아지죠. 네. 그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소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좀 보실 필요가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제 수소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네. 배터리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쪽 하는 사람들은 수소 확산되면 안 되는 거죠. 주식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또 길게 보면 또 양쪽을 또 그쵸?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배터리 쪽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2차 전지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저희 K 배터리가 진짜 꽉 잡고 있다. 세계 넘버원이다. 좀 그렇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하이엔드급에서만 그렇죠. 하이엔드급에서만. 네. 근데 LFP나 이런 인산철 쪽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네. 화학이에요, 화학. 네, 화학. 제가 뭐 화학자가 아니어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건 작은 용량에 전력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방식을 쓴 거예요. 근데 많이 담을수록 가격은 올라가죠. 소재가 비싼 걸 써요. 비싼 거. 네. 그래서 우리는 비싼 배터리 잘한 거예요. 왜? 전기차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하이엔드 시장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하이엔드 시장에서 우리가 1위예요. 근데 점점 제가 뭐라 그랬죠? 자꾸 대중화 시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배터리 값을 싼 게 이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전력량은 작은데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냐, 가격이냐.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보급형 시장은 거리는 조금 줄어도 된다. 대신 가격이더라. 근데 그 거리가 줄어들 때 충전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 충전을 자주 하는 불편함이 인프라의 확대로 해소되더라. 그러면은 한국 K 배터리의 미래가 어떻게 너무 이렇게 낙관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비관도 아니고 낙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이
각자에 맞게 쪼개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승용차 보면 현대기아차 예를 들어 들어볼게요. 네. 제네시스 최고급부터 캐스퍼 경차까지 쫙 있잖아요. 네. 배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제네시스에 올라갈 고급용 배터리부터 캐스퍼에 쓸 아주 저가 배터리까지 네? 쫙 있는 거야. 네. 거기서 그냥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 2차 전지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죠. 네. 다만 어떤 소재가 더 잘 나갈 거냐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다양화된다는 거죠. 이 중에는 꼭 2차 전지 중에 리튬, 인산철, 뭐 MCN 계열 3원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바나디움이라고 네. 리튬을 쓰지 않는 것도 등장하고 있고 나트륨도 등장하고 있고.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아반떼급의 적절한 배터리 가격이 있는 거고 네. 캐스퍼의 적절한 배터리 가격이 있는 거고 K9의 적절한 배터리 가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재에 따라 가지고 각자 이제 맞춰 쓰는 거야. 네. 이 전체는 다 2차 전지죠. 그중에 우리는 이 고급 배터리 요쪽에 지금 이제 주력을 하고 있다가 저가 배터리가 지금 점점 크니까 최근에 산업부하고 한 것도 저가 배터리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장의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뛰어든 거죠. 네. 일단은 고가와 저가를 딱 뛰어든 거야. 근데 이제 저가에 들어갔더니 이제 중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가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 없다면 그리고 가격이 오히려 우리께 조금 비싸다면 어떤 기술적인 강점을 줘야 될까? 그랬더니 배터리가 겨울에 네. 그 이온의 활동성이 떨어져가지고 효율 안 나온다. 네, 주행거리가 훅 짧아지잖아요. 네. 이걸로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겨울의 주행거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덜 줄어드는 그쪽 기술로 승부를 건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게 지금 SK가 개발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이 그쪽 방향이에요. 네. 현장 이야기야, 현장.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K 배터리가 최고고 세계를 점령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배터리 미국으로 못 돌아가니까 이게 중국은 뭐 고립돼서 좀 뒤처질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좀 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너무 미국만 봐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크게 보면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 네. 유럽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시아가 있어요. 네. 미국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죠. 미국만 전기차 파나? 그렇죠. 유럽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은 안 파나? 네. 그쪽은 중국계 엄청나게 침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럽도 침투를 하고 있는 아유,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죠. 그래요. 네. 실제로 벤츠도 뭐 대주주는 중국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요. 유럽에는 중국 그 기업들이 배터리 교체식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팔고 있어요. 노르웨이, 헝가리 이쪽에 많이 팔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도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중국의 배터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2차 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2차 전지 국내 K 배터리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좋은 미래를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는데 이렇게 블룸버그나 이렇게 리포트를 보면 2030년에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중국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전기차가 보급형으로 전환돼서 그래요. 네. 네. 보급형으로 전환되면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이 가격 경쟁력에서의 핵심 요소는 배터리 가격이고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곳 또는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 곳 네. 이런 곳이 대부분 다 중국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보고서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고 국내 이제 증권사가 나오는 보고서들은 네.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 그 무슨 배터리 전쟁 이런 책들 보니까 막 그 공급사슬에서 광산부터 시작해서 꽉 잡고 있는 게 중국이더라고요. 그럼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정년. 광산은 우리도 살 수 있어요. 네. 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캔 광물을 이제 한번 쓸 수 있게 정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년하는 걸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3D 작업이라서. 그게 이제 환경오염 산업입니다. 환경오염산업이라서. 독극물이 엄청 나와요. 선진국들은 안 하려고 에이. 하는 거야. 이제 중국은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공장 하나 들어서면 당장 환경부가 규제가 장난 아닐 거예요. 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가면 값이 올라가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중국은 하이엔드 그 배터리 기술은 좀 딸리는 건가요? 아니요,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전기차의 대중화예요. 글로벌 대중화. 네.
그러니까 굳이 하이엔드 시장이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약간 뉘앙스 차이인데 못한다라기보다는 더 큰 파이를 보고 그렇죠. 대중화를 가는 거죠. 거기에 주력하겠다 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전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K 배터리의 그 고급 배터리 3원계 시장이 망간, 코발트, 니켈, NCM 시장이 네. 훨씬 커요. 지금 현재는 점유율이. 네. 그런데 증가율을 보면 LFP가 훨씬 높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점점 전기차가 대중화 시대로 접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히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 때는 어떤 게 더 주력이 되겠느냐 그러면 중국이 쥐고 있는 리튬 인산철이 오히려 우리가 있는 K 배터리의 3원계를 점유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더 있다. 높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 보조금 문제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국 기업에 들어오는 중국산들은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네.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니고 과거의 사실이었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 배터리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칫 중국 제조사들이 우리 거 배터리 쓰기 시작하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다 죽잖아요. 네.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중국이 3원계 배터리 보조금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원계라는 게 이제 소재가 세 가지잖아요. 양극재 소재가.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코발트, 니켈, 망간. 중국은 인산철 2원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원계만 주고 3원계를 안 준 거야. 근데 우리가 3원계를 했기 때문에 안 준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주고 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말 많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도 안 줘. 네.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안 준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뭘까? 그냥 뭐 좀 자존심? 응? 그 정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지금 1년에 347만 대를 만드는데, 네. 그죠? 그 중에 150만 대를 팔고, 나머지 200만 대를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굳이 우리가 먼저, 그렇게 걸어 잠글 필요 있나? 중국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수출도 하죠. 물론 대수 많지 않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걸어 잠궈서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론의 불만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보조금을 삭감했죠. 올해부터 이제 전기 버스 100% 주다가 올해부터 이제 30%만 삭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70%만 주는 거죠. 그랬더니 국산 전기 버스하고 가격이 얼추 맞춰졌어요. 막 그런 건 아닌가요? 막 중국은 강대국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좀 작고 이러니까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뭐 그런 거. 지금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하나 있어요. 있긴 있어요. 소재. 소재. 양극재 제외하고. 네. 음극재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소재 안 주면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 그냥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네, 삼성 SDI 공장 놀아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괜히 그렇죠. 건들 필요 있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저기 2차전지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 폭락할걸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걸어서 잠그는 게 도움되진 않는다 이런 거죠. 뭐 전해질 분리막 이런 쪽은 또 중국이 또 강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소재를 독립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그 리튬을 직접 정련하는 공장을 하겠다. 그죠? 수산화 리튬 하겠다, 탄화 리튬 하겠다. 그 하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개념인 거죠. 소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끌려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 예전에 봤잖아요. 요소수. 요소수 맞아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거 잘 압니다. 네. 네? 그때 뭐 저기 정책 제안도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요소 그냥 물 탄 거예요. 요소에다가. 근데 그 요소가 없었던 거죠. 요소가. 근데 요소를 생산하는 게 비쌌기 때문에 중국에 넘어갔던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 공장 만든다는데 거의 가능성 없어요. 그래요? 네. 국내에서 만드는 요소 가격하고 중국에서 갖고 오는 요소 가격이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간 수출 쪽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수보다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 거군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끝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그 투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요. 좀 여윳돈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이렇게 두루두루 투자하는 거 여러 산업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하는 거 나쁘다고 보시지 않으시나요? 괜히 뭐 투자하는 거 가지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밸류체인을 좀 봐라. 밸류체인. 우리가 가치사슬. 네. 처음에 광물이 있잖아요. 네, 광물이 있다면 정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소재로 쓸 수 있는 이제 1차 가공. 그러니까 2차 가공이지. 네. 2차 가공을 하잖아요. 네. 2차 가공이 이제 뭐 양극재의 전 단계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셀을 만들고 셀을 만들고 팩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에 쓰고 그다음에 다시 이거를 회수해서 폐배터리. 예, 리유스 네, 리유즈. 그다음에 리사이클 예? 그다음에 다시 소재 공급 네. 이게 이제 가치 사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하면 돼요. 음. 예, 어디에 투자할지는 전기 자동차 하겠다 이 중에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완성차 만드는 단계에서 전기 자동차 부품도 많이 들어가니까 뭐 모터 회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동시에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한 번 충전으로 멀리 갈 수 있을까를 계속 기술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경량화예요. 네. 무게를 줄이면 멀리 가겠죠. 네. 동일한 용량일 때.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그렇죠. 배터리에 담아있는 전력량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네.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더 멀리 가겠죠. 근데 경량화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경량화 때린다. 죄송합니다. 경량화를 보면 야 그러면 차체가 강철 써야 되나? 플라스틱 써야 되나? 이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가 보일 테고. 네. 근데 플라스틱을 쓰려면 만약에 충돌이 벌어졌을 때 완전 깨지니까 문제가 될 테니 이때는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많이 선제적으로 적용됐느냐. 네. 이걸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네. 밀도. 네, 에너지 밀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냐. 동시에 에너지 밀도 플러스 배터리 장착 방법. 팩 셀투팩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듈을 얼마나 없애고. 즉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냐. 이거를 따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속기예요. 네. 기본적으로 경량화, 그다음에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가도록 배터리 팩의 탑재 방식의 적용,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남은 부분이 이 변속기 부분이에요. 변속기가 뭐죠?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계단이 하나 있으면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근데 계단이 두 개가 있네. 덜 힘들겠죠. 계단이 10개가 있어. 그럼 덜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방식들이 이제 변속기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기 자동차에는 크게 변속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필요한 힘만큼 최대한 세분화해서 에너지를 아주 짜고 짜서 최소량만 바퀴 구동에 쓰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올라가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갖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들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우리 왜 이걸 다 갖고 있잖아요. 단 하나 이제 배터리 소재 공급망이 조금 약할 뿐 기타 뭐 다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이게 애국심이 뭐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도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그 주가 많이 떨어진 게 네. 전기차 공급이 과잉이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수요가 더 창출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살 만큼 다 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과잉이다. 공급이 과잉이니까 배터리 재고량이 많다. 네. 그러니 이거 어떻게 처분할지가 고민이다. 이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의 전기차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네. 왜? 중국 정부가 가만 안 놔둘 거다. 다시 보조금을 드릴 수도 있다. 올 초에 보조금 중앙정부 없앴거든요. 네. 다시 늘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목표는 전기차로 글로벌을 주름 잡는 거예요. 네. 여기에 미국의 목표 또 뭐냐면 전기차로 중국한테 뒤지지 않는 게 미국의 네. 목표예요. 피터지게 싸워야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개입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미국이 IRA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없앴던 보조금을 다시 끄집어내서 네. 소비자로 하여금 더 사게 만들어주면 이 공급 과잉은 해소된다. 네. 왜냐하면 얘네가 배터리 기업이나 모든 게 위험해지면 어려워지면 중국도 곤란해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전기차 굴기에 차질이 생기는 거여서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눈여겨보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야를 너무 이제 한국에만 갇히면 안 되고 좀 글로벌적으로 글로벌을 봐야 돼요. 글로벌. 네, 글로벌을. 네. 우리 한국은 네. 1년에 한 20만 대밖에 안 팔리는 작은 시장입니다. 근데 아까 몇만 대라고 하셨더라고요. 1,400만 대.
네. 네. 교수님 그 책 쓰셨잖아요. 네. 책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안에 이런 내용 다 있어요. 네. 모빌리티 미래 권력이라고 네.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네. 순간 아니고 2013년도에 우리가 보통 케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네. 케이스. 여기서 C는 커넥티드, A는 오토노모 자율주행, 그다음에 S는 쉐어링, E는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 E를 하나 더 붙여요. 네. KC다. 왜냐하면 E는 에너지. 네. 네. 그래서 그 자율주행하고 전기 자동차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율주행은 내연기관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능이 똑똑해지는 거하고 밥을 뭘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일체화시켜요. 네. 자율주행 그러면 스마트카 그래가지고 네. 에너지는 전기고 이 지능이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방향은 맞죠. 그런 것들이 소유의 개념보다 이제 사람들이 이용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제 쉐어링 쪽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네.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조금 나눠왔는데 결국은 다 연결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네. 몇 권 안 남았다고 그러던데요? 네, 빨리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네네네.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뭐 재미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크게 보세요, 크게. 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약간 8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연간. 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한 340만 대 만드는 거고, 네. 미국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하는데 이 8천만 대의 움직임을 봐야지. 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뭐 10만 대, 20만 대의 움직임만 가지고는 크게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8천만 대가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이 8천만 대가 전동화될 때 저항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강력한 저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저항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되게 흥미로운 게 단순하게 자동차의 에너지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 전환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사회 구조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사회 구조의 변화, 소비 인식의 변화 이런 것도 다 같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게 차량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또 미래를 또 이렇게 바뀌는 게 직접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로운 분야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의 권용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